존경하는 57만 시흥 시민 여러분, 군자동, 정왕번동, 정왕일동, 정왕이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편의와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병택 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심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이 있는 바 우리 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가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이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건이므로 의사일정에 상정시켜 진행하는 행위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셔서 잘 들었고, 지금부터 시장님께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4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흥시 정왕동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 영역 준공이 언제 완료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2021년 12월 주민공람 공고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그 전에 정리가 됐었습니다. 네, 시장님 정확하게 2021년 11월 26일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50페이지에는 2021년 12월 주민공람 공고를 추진하고 관련 기관 부서 의견을 검토하던 중 2023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정왕동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중지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지구단위 계획은 보류되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답변서에는 아마 2020년 5월로 돼 있는데 원 의원이 이 본회의록을 기록해 본 바로는 제289회 시흥시의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 6월 18일입니다. 김창수 의원이 정왕동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은 2025년 지구단위 계획 정비 착수가 7월로 돼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앞으로 답변서를 보실 때는 기존에 했던 내용도 좀 참고해서 같이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이 답변서에 따라서 본 의원은 시 집행부가 주민공람 공고를 추진하고 부서 의견을 검토하는 것으로만 2022년 1년을 소요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2022년에 우리 정왕지구 내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거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려 봅니다. 그런 종합적인 상황이 고려가 돼서 또 우리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주요 공약과 또 정책 방향이 정왕지구 지구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워낙 밀접했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시간을 좀 지켜봤던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협의와 절차가 필요한 업무였다. 그러면 시장님 이런 게 행정 처리가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세계의 정세가 시시각각 바뀌고 오전의 기후가 오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공표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그 변경 영역안의 수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한정없이 뒤로 미룰 수는 없는데 발표를 했을 때에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옳은가에 대한 주저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흥시청 공직자분들을 신뢰하고 중앙정부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관련 특별법은 여야가 공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법이고요. 또 총선 전에는 내년 총선 전에 무조건 통과하리라는 게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오히려 시흥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먼저 고시하고 법이 바뀌면 그때 가서 고치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저는 충분히 존중이 됩니다만 조금은 더 논의를 하고 싶은 게 시장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 시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렇다면 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건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해당 주민들의 네, 정왕동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이 지구단위 재정비가 언제 발표되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이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 다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하면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미 기원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끝나 있는 영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우리 집행부가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달라 좀 100번 동의하고요. 관련되어서 우리가 도대체 정왕지구 지구계획 변경 언제 어떻게 될 거냐, 이 노후주택 특별법과의 관계는 어떠냐, 그러면 내 자산권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좀 하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빠르게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져서 실제로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분들이 계시다면 초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경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좀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설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이미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2월 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1년, 2년 가까운 시간을 지금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설명회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물론 특별법과 상호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유연하게 판단할 부분이라고도 이제 보는데 1년간의 의견을 받다 보니 새로운 특별법이 생길 수도 있으니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얘기를 좀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또 생각을 가져보고요. 혹시 그러면 시장님 시정 질문 답변서를 통해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더 기다려야 실질적으로 중앙동 주민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내용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특별법 적용 대상인 택지 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택지 등은 정왕동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의 대상지 중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제 수립되는 저는 정왕지구가 포함되리라고 보고요. 얼마가 되리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왕지구 자체가 분당 신도시처럼 또 평촌 신도시처럼 제1기 신도시를 목적으로 1기 신도시를 예를 들어서 이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 우리 정왕신도시 전체가 자연스럽게 함께 가지 않겠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고요. 4억 7,800만 원이면 시장님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 영역을 중단할 때는 적어도 국토부에서 발표된 법안을 통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면적의 몇 %가 법안을 통해 영향을 받을 예정이고 또 우리가 세운 계획과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럼으로 인해 발생할 실익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제 이 용역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려버려서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용역 성과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특별법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해당 성과품을 수정 보완해서 고시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장기화의 기준은 몇 달입니까? 아니면 몇 년입니까?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국토교통부나 이제 국토교통이 뭐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 안에는 가능하지 않겠냐. 내년 총선 전 이제 올해 예산안 즈음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올해가 지나고 내년 총선까지 거쳐야 된다라면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이 연말에 이제 국회를 통과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그게 이제 바로 국회에서만 통과되면 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까지 통과되고 그 후에 진행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게 올해 넘어가고 내년 정도 언제 될 거라고도 물론 가정해서 빨리 되면 좋겠죠. 물론 대전시의회에서도 뭐 촉구 결의안까지도 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 특별법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더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이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그 집행부의 시정 질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주신 게 그 이후로 재검토되어서 받은 이제 두 번째 답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초유의 사태가 났던 상황이죠.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시의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시정 답변서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저는 첫 번째 답변서에 이어서 두 번째 답변서에서도 제가 드린 질문은 깡그리 무시당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질문 드린 그 내용이 어느 곳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왕지구는 94년 한국수자공사가 시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 개발해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굳이 안 담으셔도 됩니다. 이런 거 주시기 때문에 다른 답변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왕지구가 어떻게 조성됐는지는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답변서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공개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후사정을 모르는 시민들께는 또 설명 자료도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구절절 이런 문장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지혜를 모아주신다라면 자, 시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자, 2021년 6월 18일에 있었던 그 289회 1차 정례회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김창수 의원님이 그 당시 질문했어요. 정왕동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정왕지구는 94년 시화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배후주거 단지로 조성된 것으로 30여 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구도심의 획기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시민들께 다 보여질 거라 그러면은 그 당시 됐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는 시민들도 없을 거예요. 정왕동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 시장님,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구단위 재정비의 차이점과 정왕동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기다렸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직간접적인 수혜자는 누구인지 질문한 바 있고 두 차례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답변서 전체를 다 보셨겠지요? 어디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찾을 수 없는 건 지금 확인했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지만 또 똑같은 말씀 주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네, 요거는- 원칙을 하나 좀 저도 의회 측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질문하신 내용을 모든 걸 다 담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의원님이 궁금한 사항 중에 어떻게 보면은 시흥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의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의원님께 구두로 설명돼서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라면 담지를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의원님께서 저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시민들께 공개하자. 이 정도 수준은 워낙 민감한 문제니 내가 뭐 시민을 대표나 의원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으로 만족하겠다. 이게 의회와 우리 집행부 공직자 간의 선의에 의한 협력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분들이 의원님들 질문하시면 찾아뵙고 설명드릴 때 좀 소통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또 뭐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그렇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 정왕지구 지구단위 계획은 향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와 내용을 면밀히 공유하고 정왕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산단재생사업, K골든코스트 사업과 연계해 정왕동의 균형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에서도 보면 그렇게 물론 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 내용도 보시면은 자, 한 4가지 정도 요약을 해서 드렸잖아요. 자, 영역이 준공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역 경감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본 영역의 예산 낭비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없는지, 물론 뭐 답변하시기도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영역물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노후계획 도시 정비를 기다렸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사항과 간접적인 수혜자는 누구인지, 또 노후계획 도시 특별정비법을 핑계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4가지로 구분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없지 않습니까? 자, 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 그 서면으로 오고 가는 이 시정 질문도 또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그냥 일답 형식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의회 결정을 무조건 존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정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12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된 정왕동 지구단위 계획 수립 영역은 2021년 12월 주민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자, 2가지로 정리를 해서 첫 번째, 이 영역을 마쳤는데 2년간 공표하지 않는 이유와 그다음에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이 발표가 됐는데 그거에 접목해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많은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게 어떤 건지 그 대해서 2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이 돼야 이제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남아 있는데 우리 시는 언제까지 이 특별법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모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는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죠? 약속이죠. 향후에 변화될 상황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되 이미 고시된 공고로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과 실망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일관되고 예상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4.1필 미루고만 있는 이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특별법을 기다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더 고민을 함께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답변서에 썼듯이 현재로서는 특별법이 우리 재정비 우리가 추진했던 안보다는 훨씬 더 시민들에게 유리한 안입니다. 그래서 비교 역량을 해보면 특별법 또 시기는 거의 또 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 고시했을 때의 이익과 특별법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서
기본 계획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비교 영향을 해보면 현재까지는 저는 이 답변서에 적힌 대로 특별법 적용을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믿고 계셨던 지금 뭐 우리 다수의 민원인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우리 의회와 함께 다시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두 가지를 비교 영향을 좀 해주셔서 혹시 제가 모르는 바가 있으면 또 말씀 주신다면 적극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 자료 가지고 정왕동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회를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완화되고 토지 용도나 변기업도 용적률도 상향되는 거 맞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고 리모델링 세대수로 인해서 증가도 되고 각종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 절차가 단축되고 통합 개발을 위해서 단일 시행 사업자와 또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지자체 주도로 이주 대책도 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기본 방침을 통해서 이주 대책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 이익도 환수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른 기반 시설 재투자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이 내용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는 사람은 제대로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최고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소통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가 갖는 생각이 구성원들과 공유되지 않거나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조직이나 단체가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해도 소통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으로 가는 부부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자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 교육을 받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통의 한자는 막는 것을 뚫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차들이 막혀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권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는 이유도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문일답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는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시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의 기본을 지키고 믿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